자, 몇 번이라고요? 2번이요. 네, 2번입니다. 와. 나 이번 맞다가 동그라미 깎아놨는데.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what makes practicing retrieval so much better than review? 자, retrieval하고 지금 review가 지금 비교 대상인 거거든요. 그럼 retrieval 하는 말이 불러오기란 뜻이고 review 하는 거는 그냥 뭐 검토하기, 복습하기 그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무엇이 이러한 어떤 retrieval을 연습하는 것을 훨씬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가? 그럼 얘가 더 낫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한 가지 대답은 뭐로부터 온다? 심리학자인 R.A. 브조크스의 개념으로부터 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1번이 뭐 묻는 겁니까? 네, 수일치.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 뭐 더 많이 어려운 것이 리트리벌, 가고, 리스트 이렇게 바로 이어지는 거니까 요건 별로 문제되는 게 없어요. 그냥 주어 동사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따구로 해놔놓고 안 됐어. 자, 그래 놔놓고 지금 provided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된다면 하는데 이런 어떤 불러오기의 행동 그 자체가 성공적이라면은 이것이 더 나은 어떤 학습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해석 그냥 대충 할게요. 알겠죠? 자, 2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자 보세요. 위에 거 다 때려치우고요. in which라는 단어가 딱 들어갔다. 그러면은 일단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니까 뒷구조는 완전해야 된다. 자, 그러면 그대로 보니까 student 해놔놓고 give 동사 들어갔고 hints가 들어갔어. 자,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give의 특성을 생각해 줘야 되죠. give는 목적어가 두 개입니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둘 다 나오죠. 그 말인즉슨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통용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이거예요. 앞에 선행하는 명사 들어가고 관계대명사 쓴 다음에 이 구조가 들어가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얘가 만약 간접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 있으면은 그러면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그 경우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게 맞느냐인데 학생들이 힌트를 준다? 그럼 누구에게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면 학생들은 힌트를 받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are given이 맞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너 몇 번 했는데요? 저요? 저 1번이요. 먹고 넘기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3번이야 당연히 아시다시피 where에 밑줄 꺼져 있으면 당연히 뒷구조 완전하게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 이거는 뭐 부사가 됐든 뭐 의문사가 됐든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긴 꼬라지는. 그래서 the correct answer 주어고 needs to be recognized 요까지 딱 끊어버리게 되면은 but 뒤는 어차피 필요가 없는 거니까 needs to be recognized 어차피 수동태로 깔끔하게 끝난 것들은 무조건 완전한 구조예요. 아시겠죠? 뒤에 뭐 엄하게 전치사가 하나 남는다거나 아니면 to 부정사에서 to 동사 원형인데 뒤에 뭐가 없거나 이렇게 들어가면 불완전한 게 맞는 거죠. 근데 얘는 깔끔하게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they need them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them이 밑줄 꺼져 있으면은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them이냐 themselves냐 그거 얘기하거나 맞잖아요. 지금 얘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묶거나 아니면은 대명사 it을 묶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그들이 그것들을 필요로 할 때라고 지금 얘기했으니까 요거는 지금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고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to making 들어간 거는 이거는 이게 barrier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뭐 하는 것에 대한 장벽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건 일종의 수거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쟤는 아까부터 왜 저래 깔짝깔짝거리고 앉았나? 자, 넘어가겠습니다. 1번. 강민재 몇 번 했어요? 3번이요. 이소연 몇 번 했어요? 3번이요. 3번. 오. 자, 요거는 지금 일단 1번에 밑줄 꺼져 있는 월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수일치입니다. 그러면 주어가 코티솔 레벨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의 코티솔 레벨인데 사람은 사람인데 어디에 살고 있는 네이버후드에 살고 있는 이거 이웃이라 하지 말고 지역이라고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럼 지역은 지역인데 좀 더 친환경 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낫대요. 뭐가요? 어떤 코티솔의 어떤 수치가
되겠죠? 뭐보다 덜한 그러니까 적은 친환경이 있는 적은 친환경 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도시 지역 얘기하는 거지. 아시겠죠? 여기 있는 지역보다도 더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리포티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이제 그 맞는 상황인데 이게 리포티드가 보고된 수치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동명사 구조로 들어가는 그 얘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게 동명사가 되면 되게 이상해져.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수치를 보고하는 것은 감소되었다. 보고하는 게 감소되었다. 그럼 보고의 수가 줄었다는 이야기니까 표현 자체를 다르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이렇게 수식에서 들어가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3번이 문제인데 3번이 to reduce를 뭘로 바꿔야 되냐 그 얘기입니다. 뭘로 바꿔야 됩니까? 물론 우리는 서술형이 필요가 없지만 속어서 플러스 4푼 뭐 그렇게. 예? 소거법. 아, 속어법으로 해가 모르겠습니까? 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속어법입니다. 아닌 거 걷어치우는 거. 이게 여러분들 실제로 풀어야 되긴 하는 건데. 컴페어리랑 병렬이. 자, 지금 여기에 and가 들어가 있어요. 앞에는 한 문장으로 끝났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콤마 다음에 and 들어가면 무조건 뒤에는 주어 동사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자, 그래서 90분 정도의 걷기 어디에서 자연에서 이래 놔놓고 이렇게 지금 compared 콤마 들어갔죠. 그러면 얘가 지금 전체가 주어로 쓰인 것이니까 얘가 지금 뭘로 바뀌어야 돼? 동사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얘는 그 뭘로 바꿔야 되냐면은 reduced로 바꿔줘야 됩니다. 맥락상으로 봤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뇌의 영역들의 어떤 활동들을 줄여줬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떤 실험 연구에 대한 얘기고 지금 전반적인 문맥 흐름이 전부 다 동사 과거형으로 쓰였으니까. 우다형 보고 있나? 응.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involved 다음에 전치사가 붙어버리게 되면 무조건 PP로 들어간다 하는 거. 이런 것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4번의 easy 같은 경우는 뭐 물어보는 겁니까 이거? 병렬 구조. 네, 뭐 병렬 구조 물어보는 것도 되고요. and 다음에 may 잘 유지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접근하기 쉽다 하는 이야기니까 요거는 지금 과거 분사 얘놈하고 요놈하고 병렬 구조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가 형용사로 바뀌기도 하잖아요. 원래 과거 분사 그러니까 분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형용사 쓰임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feeling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동사가 붙어 있으니까 그럼 쟤는 동명사 주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당신의 집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a buffer against 근데 buffer가 완충제. 완충제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완충제로서의 어떤 행동하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 틀리면 집에 가 벽 잡고 오라 됩니다. 예? 아, 맞잖아요. 3개짜리 선택하는 건데. 그죠? 정답은 4번. 오. 자, 역시나 지금 indicate와 indicates를 묻는 거는 수일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주어가 the equal sign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등호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수일치로 얘기하는 거니까 별로 크게 문제가 아니 되고. 자, 그래서 요건 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similar와 similarly를 딱 보니까 형용사 부사야. 그러면은 이게 형용사 부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앞에 꼬라지를 보니까 뭔가 친숙한 구조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뒤를 보니까 뭐 toward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뭘 묻는 거냐면은 make 다음에 그거 잡고 형용사 들어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다른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걸 뭐 가목적어 진목적어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형용사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게 가목적어 진목적어라고 말하기에는 투부정사가 없죠. 그리고 대주어 동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뭇을 비슷하게 한다 하는데 다른 어떤 서클들과 유사하게 만들어준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make 잡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렇게만 봐주시면 됩니다. 옛날에 했던 거 복습 한 번만 우리가 해보면요. 이 make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명사 덩어리 그냥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뭐뭇이 되다라고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물리적인 물체를 만든다고 얘기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make라는 단어 자체가 목적어가 두 마리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 흔히 말해가지고 뭐뭐를 다시요. 뭐뭐에게 뭐뭐를
만들어 주다라는 수요 동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봤던 게 make 같은 경우에 목적어 들어가고 목적격 보어인데 이것도 역시나 명사가 들어갔다. 그럼 얘네 둘이가 서로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뭐뭇을 뭐뭐로 만들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봐야 될 문법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make 다음에 목적어 잡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목적격 보어로 쓰였을 때 이게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ake 다음에 마지막은 아닌데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들어갔다. 그럼 이게 흔히 알고 있는 사역동사 그게 되는 거죠. 뭐뭇을 어떤 동작을 하도록 만들다. 그래서 옛날부터 내가 많이 얘기했던 거지만은 make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단순하게 만들다 개념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어떤 상태가 되도록 하게 하다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it's와 there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지금 then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어떤 구조 하나를 좀 잡아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뒤에 보니까 forms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의 형태가 됐든 그것들의 형태가 됐든 그런 뭐뭐의 칸 놈이 지금 어딘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은 이놈 얘기하는 겁니다. figures. 아시겠죠? 그래서 뭐 레비니츠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기하학적인 수치의 이러한 어떤 정도를 다소 덜 필수적인 것으로 봤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덜 필수적인 것으로 뭐보다 그것의 형태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 하는 게 지금 저 figures를 얘기하는 건데 복수로 쓰였으니까 당연히 there로 들어간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substantial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방금 나는 필수적이겠지만 이게 다른 뜻으로는 본질적인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essential하고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3번. 이소희 몇 번 했어? 저요? 예. 5번. 5번. 강민재. 3번이요. 네, 3번입니다. 5번이요. 미안하다. 사간다고. 헤헤헤헤. 당신 5번 같지도 않았어. 5번 일리가 없겠지. 이럴 것 같아요. 그냥 아, 뭔지 몰라서. 5번이라고 착각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있잖아요. 그 컨테이너 앞에 create가 동사이니까 이거 동사 보고 아 이거 일반 동사니까 얘 부사로서 strong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5번 체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자 일단 1번에 보시면은 taking out of our minds and framing it into words changes the way it feels, sometimes even the way that we understand it 하는데 자 지금 1번에 들어가는 이 taking이라고 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동사가 그럼 어디 있는데요? 하는데 change가 지금 동사로 쓰인 거거든요. 바꾼다 하는 거. 그래서 이걸 바꾼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방식을 바꾼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느끼는 방식을 바꾸는데 다소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대충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에게 말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친숙한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하는 방식으로 그 친숙한 이야기를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꺼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의 어떤 말로 틀을 잡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느끼는 방식을 변화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동명사가 두 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뭐 하고 뭐 하는 것 이렇게 들어가면 무조건 단수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동작이 연속성으로 이어질 때는 하나의 큰 주어로 보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거는 맥락을 잘 파악해가지고 가져야 됩니다. 이건 분위기 흐름상으로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2번. 2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건 뭐겠습니까? 이거는 리빌드 하니까 이거는 수일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주어를 꼬라지를 보니까 누가 주어냐? sharing이 주어가 됩니다. 그러면 어려운 뉴스 또는 개인적인 어떤 고생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은 드러냅니다. 고통을 주는 감정을 드러낸다라고 얘기하죠. 역시나 누구와 관련된 그런 어떤 나레이터, 즉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둘 다에 관련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게 몇 번이라고 그랬나? 3번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볼게요. 역시나 강민재는 속어법으로 풀었을 것이고 네. 자 문제가 되는 게 3번인데 자 3번 얘기하기 전에 일단 4번은 where이니까 역시나 we 주어 can face 동사
those issues 목적어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고생하고 있는 이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럼 이 자리가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자리고 그러면은 얘는 완전한 구조니까 깔끔하게 끝난 겁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5번 같은 경우는요. 일단 위에서부터 읽어볼게요. By listening and allowing the heartache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듣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심적 고통 이런 것들을 허용하게 함으로써 이런 compassionate listener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어떤 동정심이 있는 또는 인정 많은 listener는요 우리가 뭔가 만들어내도록 도움을 준대요. 그러면 컨테이너를 만들도록 도움을 주는 건데 이게 지금 스트롱리가 돼버리게 되면 야하고 연관되는 거라 가지고 좀 되게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그것을 보유할 정도로 충분히 강력하게 만들어준다? 그게 아니라 그것을 보유할 정도로 충분히 강력한 컨테이너를 만들어준다. 그릇을 만들어준다. 용기를 만들어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가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어떤 동작 자체가 뭔가 강력하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하면 문맥상 좀 해석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럼 문제가 되는 3번. 자, 반대가 사실이다라고 얘기했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적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고통이 우리의 안쪽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콤마 찍고 ing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분사구문이거든요. 그러면 고통이 결국은 기다린다는 이야기인데 고통이 참석하는 것을 기다린다? 이거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attend락 하면은 우리는 항상 이것만 조금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attend 뒤에 목적 어디 참석하다 이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 좀 적어 놓으세요. attend라는 단어 다음에 to가 들어가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은 뭐뭇을 처리하다 돌보다 이런 말이 있어요. attend to가. 그래서 이 attend to가 지금 어떻게 된 상태냐면 이렇게 지금 묶여져 있는 상태거든요. 묶여져 있는 상태. 근데 이렇게 묶여져 있는 상태를 저대로 놔둬버리게 되면 뒤에 목적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상태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뭘로 바뀌어야 된다? 수동태로 be attended to로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겁나 어렵지? 물론 속어법으로 맞추시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attend라는 단어 자체의 특성을 조금 생각하시는 게 낫다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글의 소재 자체는 한마디로 뭔가 이야기를 들을 때는 닥치고 조용히 들어라 그런 얘기죠. 침묵의 중요성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의 답은 5번입니다. 틀렸나? 네. 틀렸나? 네.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앞에 지금 선행하는 놈이 1684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684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뒤를 일단 잘 보시면 위치를 만약에 썼으면 뒷구조가 내가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했죠. 불완전하다 하면은 일단 뒤에 주어 these organism 나왔죠. 동사 were translated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동태 문장은 깔끔하게 BPP로 끝나고 뒤에 전치사 뒤에 어떤 명사가 들어가든 아니면 그냥 부사 단어가 들어가든 아니면 뭐 하다못해 to 동사 원형 써가지고 뒤에 이 동사 뒤에 목적으로 깔끔하게 끝이 나든 다 완전한 거야. 알겠죠? 아니면 이놈이 아예 없든 무조건 완전한 겁니다. 왜? 아니 상식적으로 수동태의 기본적인 본질이 능동태로 바꾸게 되면 이거잖아요. 이거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서 바뀌는 건데 그래서 삼형식을 기본적으로 깔아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영어에서 영어로 번역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we 발음도 되게 어렵네. animal cues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그 영어로 번역되었다고 이렇게 번역되었다 하는 것은 어떤 사회에서 번역되었다는 얘기니까 요거는 지금 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where로 바뀌는 게 맞는 거죠. where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 이 소리 몇 번에 틀렸나? 네. 5번은 스틸. 이 영상 자주 보는 사람들은 과연 이소연이는 어떤 아이일까 막 궁금해하실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예쁘고 똘똘한 애입니다. 자, 우다형 보고 있나? 자, 1번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기억하세요. 브랜치가 명사입니다. 아니, 0은 어차피 형용사죠. 근데 이게 지금 0 브랜치라는 게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뭐 젊은 나뭇가지 하면 좀 이상해져요. 이게 뭐 최근에 어떤 뭐 분야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recent 뭐 field 뭐 이거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관사가 들어가 있어. 명사는요 항상 그 확장되는 법칙이 약간 좀 좀 복잡한 게 많긴 하지만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명사 앞에 형용사 들어가고 형용사 앞에는 부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관사 들어가요. 관부혁명, 관혁명이라고 내가 옛날에 그 언제냐 20대 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년 전쯤에 부산에 있는 파고다 토익 그 뭐시기 학원에서 당시에 선생님이 스티브 문이라는 쌤인데 그 쌤이 딱 요거 한마디 딱 얘기했거든요. 난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부혁명, 관혁명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관사하는 거는 어나, 언이나 더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거 말고도 우리가 쓰여지는 것이 어떤 소유격 그 다음에 지시사, 지시대명사 이거 있잖아. this, that, these, those 이거 있잖아. 그거하고 소유격이 뭐 my, your, his 뭐 이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 자리에는 다 들어가요. 물론 중요한 거는 이 세 개가 같이 어울리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세 개가 절대 같이 this, my, book 이런 거 없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한정해서 얘기하는 건데 중복돼서 나오는 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어린애들 가르칠 때 이걸 뭐라 했냐면요. 부사 제끼고 형용사 하나가 이제 한 명이 있고 야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어떤 사각관계를 가진다라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뭐 그런 것도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relatively가 상대적으로 하는 말에 부사로 쓰였고 앞에 관사가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 명사 들어간다 하는 거 요런 짝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goes로 들어갔으니까 얘는 뭐 당연히 수위를 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위를 치니까 수위를 치거나 아니면 준동사 묻는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although로 시작한 내용에서 지금 microscope까지 끊어줘야 돼요. 그럼 얘는 지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알겠죠?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the credit for observing and describing the microorganism in some detail 하니까 요까지가 지금 주어인데 핵심이 되는 주어가 바로 credit, 공로 이거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어느 정도 상세하게 이런 미세 유기 아니 뭐라 하는 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노. 미세 유기생물? 미생물이요? 아 미생물 죄송합니다. 와 미치겠다. 이걸 왜 미생물이란 말을 기억을 뭐하지? 나 미쳤나봐. 자 미생물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데의 공로는 더치맨인 이 사람에게 돌아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observed가 지금 나왔고 그 다음에 앞에 and가 붙어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병렬 구조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냥 동사 병렬 구조로 생각해 보거나 아니 병렬 구조밖에 없네. 병렬 구조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변수냐면 이 such as가 변수예요. such as가 변수고 자 1674년에 그는 끊어주세요 이거. 원래 지금 이게 뭐냐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지금 목적으로 쓰인 겁니다. 수식되는 게 지금 이 앞으로 빠졌습니다. 왜? 목적어 덩어리가 such as를 이용해가지고 되게 길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의 조잡한 현미경을 통해서 조잡하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뭐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크루드가. 그래서 이런 어떤 현미경을 통해서 그는 많은 어떤 물질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뭐 침방울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어떤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물이라든지 아니면 피라든지 아니면 근육 조직을 봤습니다. 그리고 관찰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병렬 구조가 됐으면 절대로 얘는 뭐가 돼야 돼? observing이 되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observing에도 말이 좀 이상해져요. 그러면 관찰하는 것과 같은 물질을 봤다? 그러면 관찰이 물질인가? 말이 안 맞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관찰했습니다. 뭐를요? 전체의 어떤 생명체 형태들, 즉 박테리아나 적혈구나 아니면 근육세포와 같은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도치구문이에요. So fascinated was he 하는데 이거는 원래 문장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he was so fascinated 그 다음에 with
this structure 그 다음에 that 들어가죠. 그럼 이게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소댓 구문이에요. 너무나도 매력에 들어가서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를 앞으로 뺐어. 그러면 항상 우리가 도치 구문에서는 항상 많이 언급하는 게 부정어 도치가 우리 서술형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문법 문제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말고도 형용사나 부사 뭔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도 도치가 됩니다. 단 부정어 도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동사나 조동사는 그냥 단순 의문문으로 바꾸면 돼요.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단순 의문문이 아니죠. do나 does나 did가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형용사 부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부정어구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do나 does, did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동사와 주어만 자리가 슉 하고 바뀐다 그런 이야기지. 그래서 이거는 수일치인데 결국 누구를 봐야 돼? 얘가 있잖아 지금. 그래서 he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he was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5번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됐고. 됐습니까? 저 이 손 알아듣고는 계시죠? 이게 알아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우리 먹어야지. 자, 그 다음에 5번. 강민지 몇 번 했나? 2번이요. 2번? 2번 아니야? 2번! 2번 맞습니다. 나이스. 야! 근데- 대박이야. 3개나 맞췄어. 이게 뭐 어쨌거나 이건 뭐 즉흥 연주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 자체는 이시야 어차피 뭐 어떤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인간의 뇌는 뭐로 내장되어 있다 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ability to improvise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수로 썼으니까 대명사 이시 맞는 거고 2번은 잘 보면 아시다시피요.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선생님 과거 분사로 끝났는데요. 더 플러스 형용사잖아요. 예기치 못한 것들 이렇게 목적으로 쓰이는 거.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개 깔끔하게 끝났고 and 뒤에 동사로 다시 시작했으니까 여기서만 끊어주면 된다. 그런 이야기지. 자 그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앞에 선행하는 명사가 빌리프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빌리프 다음에 that 들어갔다 그러면 거의 100% 그냥 맞는 겁니다. 왜냐? 얘를 만약에 관계대명사로 보든 얘를 만약에 동격절 대수로 보든 어쨌든 뒷구조가 완전이든 불완전이든 그거는 알 바 아니죠. 왜냐? 관계대명사 that도 있고 그 다음에 동격절 that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 다음에 that 들어가. 근데 우리가 왜 그런 거 뭐 동사 다음에도 그러면 that 들어가도 맞습니까? 네, 동사 들어가도 that 맞죠. 왜? 우리가 동사들 중에서 생각을 나타내거나 말과 관련된 동사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건 있습니다. 만약에 생각이나 말과 관련된 동사가 들어가고 대세 밑줄을 껐다. 그럼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완전 불완전을 봐야 되겠죠. 왜? 대표적인 야의 상대가 누군데? what이거든요. 아시겠죠? what은 뼛속까지 무조건 불완전입니다. 불완전. 그 다음에 4번에 같은 경우는 seem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살짝 풀이 방법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역동사 있죠. make 목적어 동사원형 이렇게 들어가는 거 하나. 다음 두 번째 이 difficult가 형용사잖아. 형용사로 쓰일 수 있는 거는 seem도 되거든요. 이게 seem이 뭐랑 같은 말이냐면 look이랑 같은 거예요. 뭐뭐로 보이다 하는 거. 그러니까 감각동사 계열에서 이걸 가지고 형용사로 답을 잡든 아니면은 사역동사 make를 잡고 목적어 때려가지고 동사원형을 잡든 그렇게 가면 되는 건데 참고로 seem은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 안 됩니다. 아시겠죠? it is seemed 이런 말 없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어디 갔노? approached 야로 시작을 했고 여기 중간에 콤마가 들어갔다. 그러면 원래대로라면은 뭐 접속사 as 같은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어가 누구냐면 becoming a jazz musician 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분사 구문은 주어가 빠졌다는 얘기는 여기 주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pproached다. 그러면 얘가 생긴 꼬라지가 ed로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수동태란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비동사를 쓰고 approached를 쓰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니까. 그럼 이렇게 구조를 놓고 봤을 때는 적절한 방식으로 접근이 되어지는 이런 재즈 뮤지션이 되는 것은 단순한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straightforward 말 직선적인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문법 문제 꼬라지는요 늘상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는 지식
물론 다 알면은 좋죠. 다 알면은 좋은 건데 목표 등급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얘를 깊이 있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시간에 다른 지문을 더 많이 풀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뭐 논란의 여지는 있긴 합니다. 물론 자기가 문법에 자신이 있으면은 그냥 적절하게 잘 푸시면 되고 만약에 문법에 자신이 없다 그럴 것 같으면은 너무 목숨은 걸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너무 목숨은 특히나 이거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한 4, 5등급 되는 애들이 이 문제에 너무 깊이 있게 파고들면 되게 피곤해집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유형들을 더 많이 보거나 아니면은 그 시간에 듣기나 앞에 있는 한 28번까지의 문제를 무조건 다 맞추려고 노력하거나 그거밖에 없는 거죠. 이거 제대로 맞추려고 하는 친구들은 보통 몇 등급에서 놀아야 되냐면 1, 2등급에서 놀아야 됩니다. 물론 빈칸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1, 2등급 되는 애들은 이걸 안 틀려야 돼요. 상식적으로 1, 2등급이 틀릴 수 있는 거는 빈칸 순서 삽입 이쪽입니다. 아니면 어쩌다가 이제 오늘 다음 강에 이어진 어휘 그런 것들을 잘 봐줘야 되는 거니까 뭐 앞으로 계속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긴 하겠지만 웬만해서는 내가 이런 관련된 설명을 조금 많이 안 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논점 갖고 문제를 많이 풀고 지문을 적응하는 게 좀 중요한 거지. 너무 문법적인 것만 오만상 설명하면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영어 쌤들은 대부분 문법 설명을 한 억수로 잘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억수로 신나해요. 진짜 제 아무리 있잖아요. 학교에서 뭐 미국에 살다 왔고 뭐 말로 샬라샬라인데 말로는 선생님을 이길 수가 있어. 진짜야. 말로 내가 만약에 정말 프리토킹 잘하는 애하고 내가 프리토킹 해보라 하면 나는 솔직히 이길 자신 없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왜냐면 나는 모든 걸 글로 배운 사람이니까. 물론 아주 프리토킹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거는 되겠죠. 소통하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진짜 뭐 학술적인 거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나에게 뭐 의견을 제시해 보시오? 몰라요 그거. 왜 얘기를 해? 그럼 어려운 단어나 이런 것들 다 나올 건데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학교 시험은 회화가 주가 아니죠. 문법이 정통이에요. 그래서 회화가 잘 되는 애들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어떤 문법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은 항상 문법으로 승부하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이게 내가 어디서 배운 거냐면은 옛날에 임용고시 칠 때 그 임용학원 그 계신 분이 선생님들이 아무리 요즘 애들이 뭐 회화 잘하고 쌤들 이기려고 막 용을 쓰죠. 문법 문제 한 50개 내보세요. 그러면 쌤 다 이겨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맞아. 그래서 이거를 백날 내가 지금 수능을 앞두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설명한다? 별로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단 이런 문법 구조가 나오면 해석은 이렇게 하세요는 할 수 있는 거죠. 해석은 아시겠죠? 뭐 관계대명사의 동사하는 명사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해석적인 접근을 많이 중요시 여긴다 하는 거.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꺼져라.